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부상을 당했는데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을 때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들이 생기냐면 보험사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장애를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가 어딨냐, 장애 없다, 그냥 향후 치료비로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만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교통사고로 뭐 신체 부상을 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예를 들긴 좀 어렵겠지만 손목으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발목?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손목 같은 경우 저희가 후유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수술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골절로 인해 가지고 이 손목에 운동 제한이 발생을 했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럼 후유장애가 있는 거.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동장애가 있다? 그러면 후유장애가 있는 거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에 운동장애가 없다? 그러면 장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이죠. 이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를 하는 방식들을 보면 운동각도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팔꿈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장애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게 잘 안 움직이고 불편한데 보험사에서는 장애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합의금을 너무 적게 얘기를 해서 쉽게 합의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때 병원에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라고 해서 안 한 것 뿐인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차라리 그때 수술을 받을 걸 그랬다. 그러면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실무적으로 볼 때 수술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높은 합의금이 쉽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러한 차이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장애를 산정을 해가지고 합의금을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3,000만원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시도를 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한 500만원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각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맥브라이드 장애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AMA 장애 똑같습니다. 개인보험 청구할 때 사용하는 AMA 장애에서도 수술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 몸에 부상으로 인한 운동각도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운동 제한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부산소리 카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상담 요청도 좀 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셔서 합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사건도 의뢰를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술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